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가운 돌무더기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는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가슴은 돌덩이의 무게로 짓눌려 한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른 마지막 기억 남편과 그 여자 두 사람의 얼굴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그 말과 함께 저는 이 버려진 건축 현장에 끌려와 산채로 묻힌 것입니다. 살려줘 제발하지만 돌과 콘크리트는 제 외침을 삼켜버렸습니다. 깊은 어둠 속 제 심장의 고독만이 처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권 이후로 저는 정남 씨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도, 저녁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모습도 전부 낯설게 느껴졌죠.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오정남일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타인처럼 여겨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기분인지 아세요? 엄마, 괜찮아? 어느 날 저녁 하나가 물었어요. 응? 왜?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딸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에 대한 의심을, 집안의 빚을. 하나는 여전히 아빠를 존경했거든요. 아빠 요즘 어때? 응, 재민 씨가 취업 준비 도와주고 있어. 곧 좋은 일 생길 거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만 혼자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게. 그 무렵 정남 씨의 외출이 더 잦아졌어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 친구 만나. 매번 같은 대답이었죠. 어느 날 오후 꽃집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문득 정남 씨의 핸드폰이 궁금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볼까? 아니, 그건 너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국 그날 저녁 정남 씨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뜻인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는 하나 생일이었어요. 쉽게 풀렸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미나라는 이름이 맨 위에 있었죠.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6시쯤. 그럼 그때 봐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정남 씨는 아직 샤워 중이었죠. 미나, 그 사람은 누구일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나.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메시지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죠. 혹시 정말로 그냥 친구일 수도. 아니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이틀 뒤 정남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어. 거짓말. 그날 오후 저는 꽃집을 일찍 닫았어요. 그리고 정남 씨를 따라갔습니다. 집에서 나온 정남 씨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저도 한 칸 뒤에서 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정남 씨가 내렸어요.
낯선 동네였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정남 씨는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저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선 주택가였어요. 정남 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응, 나 도착했어. 몇 호? 잠시 후 한 여자가 건물 입구로 나왔어요. 긴 머리, 날씬한 몸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정남 씨가 웃으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도 웃고 있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건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공동현관이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었어요. 어떡하지? 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재빨리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 건물에 사는데 비밀번호를 깜빡했네요.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최민아. 그 이름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하나 우편함을 살폈습니다. 101호, 102호, 201호. 최민아. 민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2층이구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201호 앞.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정남 씨 목소리였어요. 미나 씨, 오늘 요리 잘했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졌어요. 저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인지 방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남 씨, 미나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나 씨, 정남 씨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옷 스치는 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 여기서, 괜찮아요? 응, 너무 오래 기다렸어. 가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들은 거실에서 문 바로 안쪽에서 뒹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천천히, 미나의 신음소리. 보고 싶었어? 정남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를 30년간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급하고 욕망에 찬 목소리는 처음이었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남 씨, 좋아요. 나도. 너무.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가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쿵, 쿵, 쿵.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고요해졌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안에서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좀 마실래요? 미나의 목소리. 응, 고마워. 정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물 흐르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가까워지는 발소리. 여기, 고마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친밀함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골목 모퉁이에 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나를 낳고 키우고 웃고 울고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냈는데 이게 끝이라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남 씨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여자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건물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벼운 포옹을 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응, 조심히 들어가. 정남 씨가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어요. 역까지, 그리고 집까지. 정남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는 부엌에 서서 대답했어요. 응.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남 씨는 눈치채지 못했죠. 저녁 먹었어? 응. 그래. 나도 친구랑 먹었어. 거짓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정남 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따져 물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제가 본 건 그들이 함께 있는 것뿐이었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정말로 그냥 친구 관계일 수도? 아니에요.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정남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여보, 커피 좀. 응.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어제 누구 만났어? 말했잖아, 친구. 누구? 옛날 직장 동료. 왜? 아니, 그냥.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남 씨를 주시했어요. 핸드폰을 볼 수 있을 때마다 확인했고,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물었죠. 정남 씨는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물어보면 안 돼? 너무 간섭하지 마. 숨이 막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숨기는 거잖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정남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또?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 거짓말.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빠 말인데. 딸에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엄마, 어서 말해봐. 결국 말했습니다. 아빠의 수상한 행동, 미나라는 여자, 제가 본 것들을. 하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확실해? 그 인간들 사이만큼은 확실하지. 하지만 엄마, 더 확인해 봐야 해.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를 믿고 싶은 거겠죠. 알아. 그래서 엄마도 조심스러운 거야. 재민 씨한테도 물어볼게. 혹시 방법이 있을지. 재민이요? 왜? 재민 씨가 IT 쪽이잖아.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딸과 재민이가 제 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걸. 재민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젊은 청년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사흘 후 재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준 건 정남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어머님 명의 카드 중에 가족 카드 있잖아요. 그걸 제가 접근할 수 있게 하나가 도와줬어요. 하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합법적인 방법이야. 걱정 마. 카드 내역을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은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 결제. 그 골목, 미나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재민이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남 씨와 미나의 문자 내역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아빠 휴대폰이 집에 있을 때 백업 데이터를 복사했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 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모레요. 저녁 6시, 평소 그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민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평소 그곳이면 미나 씨 집이겠죠. 하나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재민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밖에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됐어요. 어떻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재민이는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소형 녹음기예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로? 아니요. 어머님 휴대폰으로 충분해요. 요즘 폰 녹음 기능 좋거든요. 그는 제 휴대폰을 받아 설정을 만져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튼 한 번으로 녹음이 시작돼요. 그리고 재민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사진도 찍으세요. 안으로? 네. 결정적인 순간을 직접 봐야 해요. 하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들겠지만 해야 해. 안 그러면 아빠가 계속 부인할 거야.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힘든 거겠죠. 아빠를 의심해야 하는 게 목요일이 됐어요. 그날 아침 정남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또? 응. 중요한 사람 만나. 거짓말. 더 이상 그 말을 듣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몇 시에 들어와? 아마 10시쯤? 알았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꽃집일을 5시에 마쳤어요. 서둘러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재민이가 알려준 대로 휴대폰을 확인했죠. 하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 응. 재민 씨랑 나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하나야. 엄마,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쉰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이 나이에 남편의 뒤를 밟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녁 5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정남 씨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이 보였죠. 미나의 빌라 앞에 도착한 건 6시 10분쯤이었어요. 정남 씨는 이미 안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2층 201호 불이 켜져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공동 현관 앞에 섰어요. 이번엔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 마침 한 아주머니가 나오는 길이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문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2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누구지? 미나의 당황한 목소리. 내가 볼게. 정남 씨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주 봤습니다. 정남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죠. 여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잠깐 여보. 이건 비켜요. 정남 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미나. 긴 머리를 허겁지겁 정리하고 있었고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 중이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사모님.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최미나 씨 맞죠? 네. 남의 남편이랑 뭐 하시는 거예요?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남 씨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죠. 그냥 친구, 30년 살았는데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여보, 이게 몇 번째야? 여기 온 게? 정남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기 왔더라. 카드 내역 다 봤어. 그건, 그리고 문자도.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전부 봤다고.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당신은 몇 살이에요? 제가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38이요. 나보다 14살 어리네. 좋겠어요. 젊어서. 사모님 죄송해요.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저희는 사랑해요. 미나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사랑? 네. 정남 씨는 집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이해를 못 해주셨잖아요. 뭐라고? 사업 실패했을 때도 힘들 때도 사모님은 돈 얘기만 하셨다고 들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30년을 함께 산 우리 사이를. 적어도 저는 정남 씨를 이해해요. 위로해주고 힘이 돼주고. 닥쳐. 소리쳤어요. 미나가 움찔했죠. 돈 때문에 따진 게 뭐가 잘못이야? 내 이름으로 몰래 대출받고 빚지고 거짓말하는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당신 뭐가 좋아서 남의 남편이랑 이래? 돈? 아니면 그냥 재미? 미나의 표정이 변했어요. 사모님 말 조심하세요. 내가 조심해? 당신이 조심해야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남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그 더러운 손 치워. 팔을 뿌리쳤죠. 정남 씨, 당신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30년을 뭘로 보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는 어떻게 하고, 우리 딸은? 하나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미 다 알아. 너 뭐 하는지. 정남 씨가 얼어붙었어요. 뭐? 하나가 다 조사했어. 내 카드 내역, 문자 내역, 전부. 그게 무슨, 이혼하자. 오정남. 그 말을 하는 순간 미나가 비웃었어요. 그러세요. 정남 씨도 원하는 일이에요. 뭐라고? 정남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사모님한테서 이 여자가 참을 수 없었어요. 미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정남 씨가 막아섰지만 저는 미나를 밀쳤어요. 미나도 저를 밀쳤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려요. 넌 닥쳐. 둘은 뒤엉켰어요. 정남 씨가 우리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만해. 둘 다. 정남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미나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중심을 잃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죠. 그리고 뒤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쾅!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여보, 정남 씨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미나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전.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죠. 여긴 어디지?
눈을 뜨려 했지만 잘 떠지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남 씨, 이거 큰일 났어요. 미나 목소리. 닥쳐. 생각 좀 하자. 정남 씨 목소리. 둘 다 패닉 상태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 끝이야. 경찰 조사받게 돼.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 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저를 옮기고 있었어요. 조심해. 알았어. 정남 씨와 미나의 목소리. 그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왜? 다시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났을 때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제 몸을 눌렀어요. 무겁고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부족했죠. 눈을 뜨려 했지만 캄캄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희미하게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미나의 집, 몸싸움, 쓰러짐, 그리고 그들이 저를 옮겼어요. 어디론가 손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뭔가에 막혔습니다. 돌이었어요. 벽돌, 콘크리트 조각들, 제 몸 위에 잔해들이 덮여 있었죠. 공포가 밀려왔어요. 살아있긴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죽음인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제 입에서 너무 작은 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아나? 우리 딸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멀었습니다. 너무 멀었죠. 어머님, 대답해 주세요. 재민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힘을 짜내 신음했습니다. 들었어. 저기. 재민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하나의 울음 섞인 목소리. 여기, 여기. 간신히 소리를 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오는 소리. 여기야, 여기 있어. 재민이의 목소리. 잠깐만요, 어머님. 지금 구조할게요.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돌들이 치워지는 소리. 조심해. 더 다칠 수 있어. 하나의 목소리. 알아. 천천히 할게. 재민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하나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물 범벅이 된 딸의 얼굴. 하나야.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119 불렀어. 곧 올 거야. 재민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제 주변의 잔해들을 계속 치우고 있었어요.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려요. 고마워. 재민아, 천만에요. 이거 다 치우고 나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재민이의 손이 피투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돌에 긁힌 거겠죠. 재민 씨 손? 하나가 놀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 먼저 해야 해.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리고 빠르게 잔해를 치워냈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왔다. 여기요. 여기.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머리. 그리고 허리. 알겠습니다.
천천히 옮길게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 고마워, 하나야. 구급차 안에서 저는 재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재민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폰 위치 추적했어요. 계속 이상한 곳에 신호가 잡히길래. 그리고 CCTV도 확인했어요. 아버님 차가 이쪽으로 온 게 보였거든요. 하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아빠가 뭔가 이상한 짓 한 것 같다고. 경찰이? 응. 지금 아빠 찾고 있어. 미나 씨도. 그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 사람이 저를 여기에 버린 건가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오정남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르죠. 30년이라는 시간도, 딸도, 함께한 추억도, 그 모든 게 그에게는 버릴 수 있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쉰둘의 여자.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저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머리 타박상과 전신 타박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정말요? 하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틀 정도는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실에 누웠을 때 경찰이 찾아왔어요. 한은정 씨 맞으시죠? 네. 사건에 대해 진술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불륜 의심, 추적, 대면, 몸싸움, 그리고 깨어났을 때 자네 속에 있었던 것.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정남 씨와 최민아 씨는 현재 수배 중입니다. 곧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거기에 버린 건가요? 현장 상황과 증거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나간 뒤 하나가 제 곁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아빠를 더 일찍 의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엄마를 구해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두려움.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겠지. 우리 둘이. 응, 나도 도울게.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재민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재민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손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좀 긁힌 것 뿐이에요. 재민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남 씨와 미나가 저를 차에 싣는 장면, 그리고 건축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거 다 저장했어요. 경찰한테도 제출했고요. 고마워, 재민아.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남 씨의 통화 녹취였어요. 미나 씨, 우리 큰일 났어. 아내가 숨 안 쉬는 것 같아.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끝이야. 경찰 조사받게 되면. 그럼 어떡하라고. 일단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기자. 시간을 벌어야 해. 재민이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어떻게 이걸? 아버님, 폰 클라우드 백업이요. 제가 접근 권한 얻었거든요.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민 씨,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 IT 보안 인턴이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남 씨가 정말 저를 죽이려 했던 건가요? 아니면 단지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건가요? 어느 쪽이든 그는 제 생명을 위협한 겁니다. 30년 아내의 생명을. 이틀 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어요. 오정남 씨와 최민아 씨를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인천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인출하려다 걸렸죠.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오정남 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씨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저를 잔해 속에 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닉 상태였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CCTV, 녹취록, 현장 흔적.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최민아 씨는요? 그녀는 오정남 씨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반대했다고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군요. 그렇습니다. 공범들이 자주 그러죠. 경찰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삶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꽃집 사장이었죠. 남편과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은 수감될 예정이고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했습니다. 엄마, 하나가 들어왔어요. 응? 퇴원 준비해.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대. 그래. 응. 집에 가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 거야. 그럴까? 응. 나 있잖아. 재민 씨도 도와줄 거고. 고마워, 하나야. 그리고 엄마, 이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응. 새로운 삶의 시작.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진짜 제 삶의 시작.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 다음 날 병원을 나왔어요. 하나와 재민이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님, 차 이쪽이에요. 재민이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고마워, 재민아. 별 말씀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거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다른 세상에 있다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정남 씨가 없는 집.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엄마, 들어가자. 하나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앉아. 내가 차 끓여줄게. 고마워.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죠. 이제 이 집은 제 것이었어요. 거짓말쟁이 남편의 것이 아니라.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법적 절차 도와드릴게요. 무슨?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재산이라. 어머님 명의 대출도 있고 꽃집도 있잖아요.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그래야겠지.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 재민아. 정말 고마워. 재민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가 차를 가져왔어요. 엄마 마셔. 응.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꽃집을 계속 운영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까? 하나의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면 된다고. 급할 것 없다고. 지금은 일단 쉬고 회복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된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났고 경찰 조사에 협조했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죠. 재민이가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은 유능했어요. 사모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유기, 불법 대출, 사기. 남편분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15년,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0년.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최민아 씨는요? 공범이지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으니 3년에서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합의 의향은 없으신가요? 합의요? 네. 피고인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합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용서도 타협도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까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합의 안 하는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아빠가 한 짓 생각해봐. 하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를 감싸던 딸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야. 응? 너 아빠한테 실망했지? 하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망보다는 배신감이랄까?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니었어.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잘못한 건 아빠인데. 그래도 내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게 엄마 그만해. 엄마 잘못 아니야. 하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30년 동안 가정을 지켰고 아빠를 믿어줬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나야.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아빠 없이.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게 두려웠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니까요.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피고인석에 정남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남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는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오정남은 피해자 한은정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아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기소 내용은 길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제가 겪은 일이 맞나 싶었어요. 증인 한은정 씨 나와 주십시오. 제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피해자분,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나의 집에 찾아간 것,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 몸싸움, 그리고 의식을 잃은 것. 그 후 어떻게 되셨나요? 잔해 더미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돌과 벽돌로 덮여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들입니다. 정남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정남 씨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녹취록, 현장 사진들. 모든 게 명확했어요. 그들이 저를 그곳에 버렸다는 것. 변호인이 반론했습니다. 피고인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기는 유기 아닙니까? 검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잔해 속에 숨긴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미나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오정남 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지만 그가 강요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녹취록에는 그녀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증인, 이 녹취록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가 녹음을 틀었습니다. 미나 씨, 빨리 도와줘. 차에 실어야 해. 정남 씨 목소리. 알았어요. 제가 다리 잡을게요. 미나 목소리.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 충분합니다. 검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은 끝났어요. 다음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나와 재민이를 봤어요. 엄마, 수고했어. 응.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조금만 더 힘내. 곧 끝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정남 씨와 미나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재판은 3번 더 열렸어요. 그때마다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하나와 재민이가 함께였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재민이가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고마워, 재민아. 마지막 공판 날,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정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18년. 그 숫자가 귀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최미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미나가 흐느꼈어요. 정남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선고를 끝냈어요. 정남 씨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하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응. 이제 끝났구나. 끝났어. 이제 우리 앞으로만 보자.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남편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이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더 이상 인터뷰 없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차에 타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하나가 말했어요. 응,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뭐 마실래? 물 좀. 하나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계절이 바뀌듯 제 인생도 바뀌고 있었어요. 엄마, 응?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일단 쉬고 싶고, 그 다음엔 모르겠어. 꽃집은? 정리할 생각이야. 왜? 이제 다른 일 해보고 싶어?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꽃집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새로운 걸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 상담사. 상담사? 응.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가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
그치? 나도 도울게. 나 사회복지학 공부하잖아. 그래 줄래? 당연하지. 모녀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편하게 웃는 게. 그날 밤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오정남. 뜯어볼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변명할 여지도 없어. 다만 알아줬으면 해. 너를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다는 걸. 하나를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걸. 비록 끝은 이렇게 됐지만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하나도 잘 부탁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다음 날 아침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니 여러 기관이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하나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가정폭력 및 위기 상담 전문 과정. 6개월 코스래. 좋은데? 신청해보자. 그래.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매주 2번, 3시간씩.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정을 듣는 사람들도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이혼한 사람, 가정폭력을 겪은 사람,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은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한 수강생이 말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다니. 아니에요. 저도 아직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맞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나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사로 취직했어요. 엄마, 나 복지관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하나야. 고마워. 다음 달부터 출근해. 잘 됐다. 우리 딸, 재민이도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재민아. 너도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지? 네, 몇 군데 면접 봤어요. 잘 될 거야.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죠. 정남 씨가 없는 식탁이었지만 더 편안했습니다. 거짓말도 의심도 없는 시간. 그게 행복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작은 상담소에 취직했습니다. 한은정 상담사님, 첫 내담자 오셨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지친 얼굴. 안녕하세요. 한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미나의 집 앞에 섰던 순간, 법정에서의 순간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엄마, 나 재민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엄마. 축복해줘. 당연하지. 재민이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도 올 거지? 결혼식에. 당연하지. 하나의 결혼식 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정남 씨가 있었다면 그가 했을 일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했어요.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하나야.
응, 엄마도. 재민이가 하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지금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정남 씨에게서 또 편지가 왔더군요. 이번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마음이 편해지면 읽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영원히 안 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을지, 읽지 않을지, 용서할지, 하지 않을지,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과거에 갇히지 않기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모든 게 새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53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때였어요. 한은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은정 씨? 돌아보니 옛날 꽃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꽃집은요? 정리했어요. 지금은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보기 좋네요. 오히려 전보다 밝아 보이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전보다 밝아졌나?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평화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하나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응. 이제 막 확인했어. 축하해, 하나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 엄마 할머니 될 준비 됐어? 당연하지.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나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고통도 있고, 배신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새로운 시작도 있죠. 53세 한은정. 이제 곧 할머니가 될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여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거라는 걸.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라는 걸. 왜냐하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딸이 있고 곧 태어날 손주가 있고 재민이가 있고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창밖의 달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은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한은정의 삶은 계속됩니다.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해. 그렇게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